다음은 태권도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신광철 박사입니다. 네, 요즘에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태권도 헬스케어는 정확하게 어떤 분야인가요? 태권도 헬스케어는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익힐 수 있는 건강 관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심장이 멈췄을 때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익힐 수 있는 바른 체형 관리 중에 척추 측만증 예방 교육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중요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평소 수련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태권도 헬스케어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신광철 박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없을 때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술입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연간 3만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률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망 원인 1위 또는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응급 환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기술을 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조립을 위해서 본품과 스티커, 완충제가 필요합니다. 조립을 할 때는 조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름에 따라서 한번 접어줍니다. 옆면을 세워서 밑면을 말아 조립합니다. 같은 순으로 조립해서 상자를 조립합니다. 완충제를 내부에 넣고 윗 뚜껑을 덮어서 구조활동을 학습할 수 있게끔 박스를 완성합니다. 기존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서는 애니, 덤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형이 필요했는데 그 장비의 경우 고가이기도 하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본 교육에서는 마분지 형태의 종이를 조립해서 학생들이 감염 우려 없이 한 사람당 하나씩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상자를 이용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응급환자 발견 시 우선 응급환자와 구조자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물가나 도로가라고 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응급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손모양의 스티커를 이용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윗가슴과 어깨에 붙여주고 이 부위를 강하고 힘있게 두들기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호흡과 의식을 확인한 후 119 구조 요청을 합니다. 구조 요청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파란색 청바지 입은 아저씨 119 전화해 주세요. 빨간 모자 쓴 아가씨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처럼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구조 요청을 한 후로는 지체 없이 환자의 흉부 압박 처치를 실시합니다. 환자 옆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앉고 손을 펴서 손꿈치, 태권도에서는 바탕손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환자의 몸 중앙에 손꿈치를 대줍니다. 이때 팔굽을 편 채로 반대 손으로 깍지를 껴서 손꿈치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상체를 일어서서 심장에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세가 준비됐다면 1초에 약 2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흉부 압박은 1분에 약 100에서 120회, 성인을 기준으로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줘야 합니다. 기존의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30회의 흉부 압박 이후에 2번의 구강호흡으로 구조활동을 했었는데, 구강호흡이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활동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흉부 압박만으로도 구조활동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흉부 압박을 하는 중에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심장 충격기 부착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했다면 전원을 켜고 가슴에 붙일 수 있는 2개의 패드를 정 위치에 부착하여 줍니다. 본 교육에서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런 교구를 통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위라고 써 있는 패드 1을 오른쪽 윗 가슴에 붙여줍니다. 패드 1을 우측 윗 가슴에 붙이겠습니다. 우측 윗 가슴에 패드 1을 붙였습니다. 2번 패드는 환자의 좌측 옆구리 아래쪽에 붙여줍니다. 그림과 같이 패드 1과 2를 붙였을 때 패드 1과 2 사이에 지나는 대각선에 심장이 위치해야 바르게 부착한 것입니다. 패드 1과 패드 2가 바르게 부착됐다면 심장의 리듬을 확인하는 작동을 자동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계에서 램프가 깜빡이면서 전기 충격을 가할 준비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 신호에 따라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2분의 간격으로 심장 충격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하게 되며, 이런 구조활동은 구조대가 오는 시기까지, 의료인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멈추지 말고 진행돼야 합니다. 구조활동 자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기술을 익힌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일정한 시간마다 손을 바꿔가면서 구조활동을 멈추지 않아야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후 1분 이내에 구조활동을 실시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은 97%로 유지가 됩니다. 이 시간이 4분에서 5분으로 넘어간다면 50%, 25% 이하로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우리는 환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나서야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심폐소생술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동안 나와 내 주변 사람과 함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요청을 한 후 전화를 끊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도움을 받으면서 구조 활동을 합니다. 심장마비는 늦은 밤 우리 가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도장과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익히고 연습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성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내 가족,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신광철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신광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대부분은 일상 생활 속 자세 유형이나 운동 습관 등입니다. 성장기에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전면에서 봤을 때 반듯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척추가 전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C자 형태로 굽거나 S자 형태로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10도 이상 휘었을 때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부족, 생활 습관, 잘못된 자세 등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이 유발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척추 측만증의 80에서 85% 이상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자세를 측정하거나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도장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척추 측만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방 굴곡 검사라는 검사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 굴곡 검사는 양발을 가지런히 한 후 양손을 가지런히 펴서 상체를 가볍게 숙인 후 이와 같은 척추 측만도 측정 상자나 스콜리오미터 같은 특별한 장비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방 굴곡 검사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양발을 가지런히 섭니다. 둘째, 양손을 가지런히 펴니다. 셋째, 상체를 가볍게 숙여서 지면과 등이 평행하게 숙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손의 뻗은 정도를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자세가 준비됐다면 측정 상자를 이용해서 등의 비틀림 정도를 관찰하겠습니다. 상자의 홈이 척추 극돌기에 오게 한 후 바늘의 경사 정도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관찰한 각도가 5도 이상이라면 꾸준한 관찰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그 증상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의 자세 유형을 잘 관찰하고 운동을 통해서 질환이 내게 오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조기 발견과 교육을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 40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을 63%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해서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신광철 박사였습니다.